저희 또 오늘 설 특집인 만큼 야심찬 코너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1분기 탑픽 종목을 만나볼 텐데요. 먼저 종목을 만나기 전에 어떤 섹터를 1분기에 좀 눈여겨봐야 할지 섹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분이 가져오신 섹터입니다. 공개해 주시죠. 정태근 이사님은 보험을,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님은 전력 인프라를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험에 먼저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1분기 탑픽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달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길게 보면 이제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을 먼저는 봐야 돼요. 길게 보면. 그래서 길게 본다고 했으면 아마 제가 똑같이 했을 건데 저는 네. 이제 질문에 충실하게 1분기까지만 좋아요. 네. 했을 때 이제 보험이라 생각했거든요. 지금 이제 설 명절 전에 2월 13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증권주가 이제 자세 소각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융주 내에서 증권주 금융지사뿐만 아니라 보험주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 영향이 있을까라고 분명히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아시겠지만 뭐 대규모 배당, 그러니까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런 것들이 저는 보험주도 해당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생명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 이제 8% 시가 배당률을 기록했던 경험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배당 수량을 41%를 맞췄기 때문에 분리과세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손보사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뭐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자사주를 12%가량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7,600원에 배당도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뭐 DB손해보험은 아쉽게도 그 배당에서 40%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엔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봤을 때 한번 시도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배당락이 2월 달에 있는 기업도 있고요, 3월 달에 있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 있는 기업들 말고 3월 달에 이제 배당락이 이제 진행될 만한 보험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지금 들어가서 배당락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매매 차익이라든지 배당 수익에 대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보험주도 한번 시간차를 두고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보험 섹터를 좀 눈여겨보자 1분기에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인지는 전력 인프라 한번 들어보고 네네. 한번 종목 여쭤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전력 인프라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처음에 영업이익률이랑 이제 수주 잔고가 중요하다고 그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적절하게 부합하고 있는 쪽이 바로 이제 전력 인프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전선주들까지도 최근에 보면 높은 수주 잔고, 그리고 이제 높아지는 단가가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가가 높다는 건 그만큼 이제 수출을 통해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이용해 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의 지금 전환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죠. 그 전환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케이블과 같은 전력기기들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력을 생산하는 곳과 필요한 곳이 좀 거리가 물리적으로 넓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 기업들의 그 캐펙스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바로 전력 관련 기업들에게는 저는 수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칩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좋냐 안 좋냐 굉장히 고민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전력 인프라는 여전히 지금 캐펙스 투자를 통해서 가장 수혜를 1차원적으로 많이 받아가고 있는 쪽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인프라에 좀 집중을 해보자, 그 이유를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님들은 그래서 어떤 종목인데 좀 종목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보험주 중에서 탑픽 종목 어떤 겁니까? 일단 대장 갖고 왔어요. 삼성화재. 대장, 네, 삼성화재. 네, 가져왔어요. 네. 일단은 중요한 건 이제 배당수 분리과세에 해당이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게 되면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형사 중심으로 순이익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주 친화 환원책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들 보시면 되고요. 배당 사양이 41%고 이제 절대적인 금액이 19,500원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것들 아마 한번 관심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배당 금액은 결정이 됐는데 아직 그 배당 기준일이 결정이 아직 안 됐어요. 지금 1월 30일 날 공시 보게 되면 아직 결정이 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총이 이제 3월 20일 날 이제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배당 기준일이 이제
정정 공시가 나오게 되면 3월 27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2월 달이 아니라 3월 달에 이제 배당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주주환원 채 기대감을 해서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당량을 맞춰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주라든지 뭐 IT 종목들 외에 전력 인프라 외에 이제 자금이 좀 남아서 배당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삼성화재 같은 종목들 절대적인 DPS, 절대적인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번 봐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네, 배당이 가장 매력적인 종목 삼성화재를 먼저 만나봤고요. 김대성 본부장님은 네. 전력 인프라 가운데 어떤 종목일까요? 대장일까요? 저는 전선주에서 대한전선을 좀 전선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4년 말 기준으로 2025년 말까지 성장한 어떤 수주 잔고의 폭을 보면 30%나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역대 최대 수주 잔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가장 또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주 잔고 비중이 기존의 25%에서 50%까지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재생 에너지의 이제 전기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HVDC라고 해서 장거리 이제 송전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도 굉장히 고부가 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해저 케이블도 그리고 HVDC도 굉장히 비싼 제품을 잘 팔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케이블만 설치를 해주는 기업을 넘어서 최근에 보면 시공부터 유지 보수까지 우리가 이제 이걸 흔히 말해서 턴키라고 하는데요. 이 턴키를 모두 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대한전선이라고 하는 기업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매일경제 다른 코너를 통해서 17,000원에서 20,000원대, 22,000원대도 좀 계속 이야기를 드려왔는데 지금 30,000원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조금은 더 많아 보이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대한전선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빠르게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 더 매력적인 종목은 앞으로의 상승세가 더 기대되는 종목 대한전선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탑픽 종목은 삼성화재, 대한전선이었습니다.